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의 만당 시대의 이상은 작가의 시 무제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목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런 그 무제 형태의 시들이 이상은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제 형태의 시를 가지고 뭐 인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노래한 천재 시인이죠. 그리고 인제 이 만당 시기의 어떤 작품의 특성 자체가 유미주의적인 경향, 그러니까 오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의 시들이 상당히 많은 그 만당이 하나의 시대의 풍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요. 상견신안 별역난. 자, 이 시는 7원 율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7원 율시. 그러니까 7 자씩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세트를 이루죠, 세트. 그러니까 여기 세트가 한번 나오고 이 부분을 인제 세트를 이루고 이걸 수라고 그래요, 수.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가 있죠. 이렇게 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세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7원 율시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칠원시는 보통 사삼으로 끊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상견, 서로 보는 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서로 보는 때가 어렵다. 여기서는 이제 견이 시를 꾸며주는 거죠. 보는 때가 어렵고 별, 여기서 인제 헤어진다, 이별하다. 또 역자죠. 또한 난 어렵다. 만나기도 어렵지만 헤어지긴 더 어렵다. 동풍 무력, 동풍이 무력,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백화잔이죠. 이 백화는 100 가지 꽃이라기보다는 온갖 꽃을 가리켜요. 온갖 꽃들이 여기서는 원래 나물 짠자인데 여기서는 인제 시들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함년을 보면요. 춘잠도사 사방진이죠. 이 잠자가 이 누에 잠자입니다. 누에 잠자. 우리 그 어 잠실역이라고 했죠, 잠실. 그곳이 인제 옛날에는 누에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에 잠자, 누에 키우는 방, 그게 잠실이거든요. 그래서 춘잠, 봄 누에는 도사, 원래 이 도자는 이를 도자거든요. 죽음에 이를 때에 실사자, 바야흐로 방자, 다할 진자죠. 그러니까 봄 누에가 죽어야만 실이 다하고,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실토하기를 다하고. 납거성의 루시건. 이 납거라는 것은 인제 촛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불. 이게 인제 밀랍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납은. 그다음에 이 거는 인제 촛불 불화자가 있죠. 성회, 이 재회자예요, 재. 재가 될 회자죠. 촛불은 재가 되어야만 눈물 누자예요. 눈물이 시, 시건, 처음 마른다. 이 처음 시자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면 촛불은 재가 되어야만 눈물 흘리기를 그만둔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효경단수 운빈계. 효경은 이제 새벽 거울이죠. 새벽의 거울을 보면서 다만 근심한다는 거죠. 뭘 근심하냐면 구름 운자죠. 그다음에 인제 귀밑머리 빈자거든요. 고칠개자. 그러니까 귀밑머리가 구름은 흰 색깔이니까 희어짐을 어 헤아린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야음, 밤에 노래하는 거죠. 야밤의 노래예요. 응은 이게 인제 응하다는 뜻도 있고요. 응당 이런 뜻도 있어요. 응당. 어 각 깨닫는다는 거죠. 월광한, 별빛이 차가움을 깨닫는다. 야밤에 이렇게 노래하다가 복례차거 무다로, 복례산, 차는 이 차자죠. 갈 것 자죠. 여기서 가는 것이 무다로, 많은 길이 아니다, 없다는 거니까 멀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 복례산이라는 것은 인제 이상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조, 은근, 위신관. 청조는 파랑새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은근히 위, 심, 간이죠. 그러니까 그 깊을 심자에다가 볼간자죠. 깊을 심자에다 볼간자. 그러니까 깊이 한번 찾아봐라는 거죠.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서 인제 위는 뭐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 그
한번 내 님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님에게 가고 싶은 어떤 심정을 이렇게 파랑새에다가 인제 의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이 이상은이라는 작가를 소개를 하면요. 813 년부터 858 년까지 살았고요. 이 만당을 대표하는 애정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상은의 시들이 이렇게 애정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낭만주의적인 색채가 깊고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고전을 인용하고 또 과도한 과장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인제 어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거는 촛불, 비는 귀밑머리, 복례는 인제 복례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제 시인의 애인을 선녀에 비유를 해서 이제 그녀가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청조라는 것은 인제 신화 속에 나오는 삼조고 까마귀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죠. 서왕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인제 남녀 간의 어떤 연애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의 상징물로 이렇게 변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를 이제 감상을 보면 남과 헤어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루어지는 그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님으로 좀 고쳐야겠네요. 님과. 그다음에 인제 당나라 유행했던 애정시 대표 7원 율시고요. 자, 1, 2 구는 수련, 머리 숫자입니다. 3, 4 구는 함년, 턱 함자고요. 5, 6 구는 경련, 목 경자예요. 그다음에 7, 8 구는 미령, 꼬리 밑자죠. 그래서 이 3, 4 구와 5, 6 구는 대꾸를 이루고요. 이 문자는 1, 2, 4, 6, 8, 9 끝자고요. 특히 인제 3, 4 구가 대꾸가 빼어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3 구, 누에가 죽어야만 실토의 내기를 그치듯 사랑도 죽어야만 갈라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인제 이 시에서 보면 그 실사자가 나오는데 이 실사자는 생각할 사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사랑으로 표현한다. 자, 음이 같으니까 같은 음의 글자를 가져온 거죠. 자, 우리가 인제 이와 비슷한 예가 연이 있어요, 연. 연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그리움이 됩니다. 또 연자하면 연밥인데 이게 그리워할 연자에 이게 너자자 2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4 구의 촛농은 눈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3 구는 상사, 생각하는 애달픈 마음, 촛농의 눈물 이런 거와 관련되고요. 그래서 결국 눈물의 끝은 재가 되는 거죠. 영어로 ash라고 그러죠. ash. 재가 되는 사랑이고, 5 구와 6 구는 헤어짐의 그런 시간의 경과를 아침에 거울에 비친 귀밑머리 휘어지는 걸 세어 보는 거, 그걸로 끝나고요. 또 달빛이죠, 월광. 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이다. 그리고 7, 8, 9는 갈 수 없는 곳에 님에게 전설의 소식, 심부름꾼 파랑새를 소환하는 거죠. 소환이라는 것은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 간절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는 어떤 사랑이 가득한 한편의 연애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